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6. 활짝 깬 의식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6번째 강의로 활짝 깬 의식입니다. 인도의 한 유명한 도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상당한 깨달음의 경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넓히기 위해 당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스승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승과의 첫 대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스승은 부담스러웠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제자들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우리는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스승에게 100% 맡기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제자들은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정말 스승을 100% 신뢰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스승이 널 구할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벽 밑으로 시신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스승을 100% 신뢰했는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다시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번에는 불타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정말 스승을 100% 신뢰한다면 여기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라. 스승이 널 구할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멀쩡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또 다른 기회를 잡아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승을 신뢰하고 2번이나 기적을 행했으니 스승이 보는 앞에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는 즉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속에 빠지지 않고 유유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행한 기적일 뿐입니다. 스승은 자신에게 커다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가짜 도인과 진짜 도인의 얘기입니다. 바보 스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보와 득도한 사람은 겉으로 보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를 스승으로 섬긴다는 얘기도 있죠. 과거에는 가짜 도인과 진짜 도인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맥스웰 케이드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생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뇌파를 통한 의식의 고차원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마인드 미러라는 특수 뇌파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티베트에 소위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요가 수행자, 선수행자, 고승, 심령술사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지에 도달한 음악가, 화가, 무용가, 시인의 뇌파도 측정했죠. 그런데 그들 두뇌에서 나오는 뇌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고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뇌파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뇌파 모습을 Awakened Min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활짝 깬 의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드는 뇌파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 도인을 구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웨이큰드 마인드는 최고의 절정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웨이큰드 마인드는 우리에게 대단한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고요. 마음의 평화는 모든 불안, 공포, 우울 등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깬 의식, 어웨이큰드 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어웨이큰드 마인드를 AM으로 통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AM의 정의. 둘째, AM의 뇌파 패턴. 셋째, AM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AM의 정의입니다. 모차르트는 1, 2초 만에 전체 악장에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곡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항상 한순간 머리에 떠오른 악상을 토대로 한두 달에 걸쳐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순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두 고차원의 정신세계와 연결된 현상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위대한 정신세계는 끊임없는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차원의 의식 상태는 잠재의식, 우주의식, 집단무의식, 슈퍼의식 등 여러 가지로 불려왔습니다. 고차원의 의식은 크게 서브의식과 슈퍼의식으로 나뉩니다. 서브의식은 말 그대로 하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을 포함합니다. 슈퍼의식은 상위의식입니다. 초월의식, 우주의식, 신의식, 하빌의식을 포함합니다. 초월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단계를 7단계로 기술합니다. 깊은 수면, 얕은 수면, 각성, 초월의식, 우주의식, 신의식, 하빌의식의 순서입니다.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체의 5%도 안 되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의 범주에 서브의식과 슈퍼의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의식과 슈퍼의식은 좀 더 세분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브의식과 슈퍼의식을 합해 무의식이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앤서니 라빈스가 말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잠든 거인도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의식을 잠재의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브의식의 종착역인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니는 오래된 기억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조상 대대로 경험한 의식이 쌓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슈퍼의식의 종착역인 하빌의식은 최고의 지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넓은 의미의 마음이란 서브의식과 슈퍼의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무튼 극과 극은 통한다고 서브의식과 슈퍼의식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요. 또 집단 무의식과 하빌의식이 유사한 특징을 지닙니다. AM은 고차원의 의식 상태입니다. 활짝 깬 사람의 뇌파 패턴이고요.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보이는 뇌파 패턴입니다. 서브의식과 슈퍼의식, 집단 무의식과 하빌의식에 접속되어 있는 의식 상태고요. 잠재의식이 발동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AM에 도달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모든 것을 완벽히 알았다. 내가 왜 예전에는 이것을 몰랐을까? 이거 너무 간단하네. 너무 황홀하다. AM에 도달하는 순간 섬광처럼 대단한 아이디어와 영감이 스칩니다. 모든 예술가, 시인, 경영인, 정치인들이 이러한 의식 상태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AM은 모든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AM의 뇌파 패턴입니다.
보통 사람의 뇌에서는 의식 상태에 관계없이 네 종류의 뇌파가 발생합니다.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입니다. 베타파는 12Hz 이상에 해당하는 뇌파이고요. 알파파는 8에서 12Hz입니다. 세타파는 4에서 7Hz이고요. 델타파는 3Hz 이하입니다. 베타파는 빠른 뇌파로서 주로 깨어있을 때 나타나며 속파로 불립니다. 그리고 세타파와 델타파는 느린 뇌파로서 주로 잘 때 나타나며 서파로 불립니다. 베타파는 주로 각성 상태, 눈 뜬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SMR 베타파는 12에서 15Hz 주파수 대입니다. 주의력에 관계하고요. SMR 베타파가 적절한 양으로 나타나면 마음이 편안하게 외부에 초점을 맞춘 상태입니다. 중간 베타파는 15에서 18Hz 주파수 대입니다. 집중력에 관계하고요. 중간 베타파가 적절한 양으로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외부에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고주파 베타파는 18Hz 이상 주파수대입니다. 고주파 베타파가 많이 나타나면 긴장, 불안,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뜬 상태에서 베타파가 너무 적게 나타나면 발달장애나 뇌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베타파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과잉 각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는 보통 베타파가 적게 나타나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나타나면 과잉 각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알파파는 8에서 11Hz에 해당하는 파입니다. 주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 눈 감은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4에서 7Hz에 해당하는 파입니다. 수면 상태나 명상 상태에서 잘 나타나고요. 많이 나타날수록 수면 상태에 가깝습니다. 델타파는 0.5에서 3Hz에 해당하는 파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를 의미하고요. 눈 감은 상태에서 세타파와 델타파가 나타나면 직관적인 통찰력과 창조적인 영감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알파파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뇌파입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알파파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외부에 대한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죠. 눈 뜬 상태에서 서파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동기 부족, 우울,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눈 뜬 상태에서 델타파가 많이 나타나면 뇌 손상을 의미합니다. 마인드 미러와 뉴로 피드백을 통해 관찰되는 사람들의 각성 상태에서의 뇌파 패턴은 보통 6가지를 보여줍니다. 뇌파 패턴의 모양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의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요. 좌우 대칭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포도주잔 패턴입니다. 베타파가 높게 나와 바깥쪽으로 벌어진 포도주잔 모양을 보이는 뇌파 패턴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뇌파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타파가 높게 나오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인드 미러로 측정하는 도중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 바로 이런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정, 걱정, 근심, 불안, 긴장 상태를 나타냅니다. 둘째, 모래시계 패턴입니다. 아래 위 양쪽 베타파와 델타파가 높게 나오고 가운데 알파파와 세타파가 아주 낮게 나와 모래시계 모양을 보이는 뇌파 패턴입니다. 현대인에게 포도주잔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뇌파 패턴인데요. 델타파가 높아서 무의식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델타파는 삶에 대한 욕구와 깨달음에 대한 동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알파파가 낮아서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에 대한 통찰과 상대에 대한 공감이 어려운 단계이고요. 알파 블로킹이라고도 합니다. 알파 블로킹은 감당할 수 없는 억압된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으로 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델타파가 낮아집니다. 셋째, 머리가 큰 외계인 패턴입니다. 모래시계 패턴인 알파 블로킹에서 벗어나 간간히 알파파가 터져나와 머리가 큰 외계인 모양을 보이는 뇌파 패턴입니다. 위쪽 베타파와 알파파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이 시작되는 상태로서 무의식의 욕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한 단계이고요. 자신에 대한 통찰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넷째, 알파파 누락 패턴입니다. 다른 뇌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파파가 아주 낮게 나타나는 뇌파 패턴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상태이고요.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다리 역할을 하는 알파파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내면에 감추어진 커다란 불덩이가 있는 상태이고요.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급작스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유사 AM 패턴입니다. 활짝 깬 의식에 거의 가까운 뇌파 패턴입니다. 뭔가 막 발견하려는 순간, 온몸으로 전율이 퍼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바로 경험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AM은 베타파의 곡선이 원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근사 AM은 곡선이 위가 열린 반원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의 경지를 경험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나타나고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상태입니다. 긴장과 불안 경험이 절정과 몰입 경험과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현대 많은 성공한 기업인에게 출현되는 뇌파 패턴입니다. 여섯째, AM 패턴입니다. 활짝 깬 의식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보통 사람이 겪는 각성 상태인 깬 의식 상태와는 다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포도주잔 패턴이나 모래시계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베타파가 높은 상태로서 정신이 또렷한 상태는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섞여서 잡념으로 진행되고 긴장과 불안감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M 상태에서는 네 가지 뇌파가 비슷한 비율로 상호 관계하는 패턴입니다. 네 가지 뇌파가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통합되어 나타나죠.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머리는 베타파, 벌린 양팔은 알파파, 엉덩이는 세타파, 다리는 델타파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AM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네 가지 뇌파를 활용하게 됩니다. 델타파는 집단 무의식과 우주로부터 오는 직관력을 가져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델타파는 잠재의식을 향한 레이더입니다. 세타파는 창조적인 영감과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기능이 있죠. 알파파를 통해 고요하고 적막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파를 통해 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AM의 특징입니다. 첫째, AM은 우리에게 창조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AM은 무의식과 접속한 상태입니다. 서브 의식과 슈퍼 의식에 접속한 상태이고요. 집단 무의식과 우주 의식에 접속한 상태입니다. 조상의 경험에 접속한 상태이고요. 조물주의 경험에 접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아카이브인 기억 창고에 접속한 상태입니다. AM은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에 비유됩니다. 서버는 아카이브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이 서버와 연결이 끊겼다면 아무런 정보도 탐색할 수 없듯이 의식이 아카이브와 연결이 끊겼다면 아무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AM은 모든 뇌파가 고르게 발달된 상태입니다. 델타파와 세타파의 정보는 알파파를 통해 베타파에 전달되죠. 알파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알파파는 무의식을 의식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이고요. AM 상태에서만 창조성과 아이디어는 또렷하게 의식화됩니다.
둘째, AM은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무의식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꿈에서도 작동하죠. 무의식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의 보물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내내 우주의 아카이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접속할 뿐인데요. AM에 순간순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다가 신문을 읽다가 저건 나도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하며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AM 상태에서 우주의 아카이브에 접속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1년에 평균 4번 정도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AM은 보통 하루 중에 잠들려는 순간, 아침에 잠이 깨는 순간,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셋째, AM은 강한 동기, 정확한 목표, 구체적인 명령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간혹 주차장에 들어설 때 반드시 주차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를 도는 순간 차 한 대가 막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보를 탐색하려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쳐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의식에 접속된 상태라고 해도 동기, 목표, 명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AM은 단지 마음의 평화만을 제공할 뿐이고요. 창조성과 아이디어로 연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그냥 내버려둔 정원에 해당합니다. 의식에 해당하는 정원사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죠. 그래서 무의식으로부터 창조성과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우선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하고요. 변화를 위해서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명령을 시도해야 합니다. 바바, VAVA가 효과적입니다. 비주얼리제이션, 애퍼메이션, 버벌리제이션, 어슴 투 롤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확신을 가지고 언어화하며 마치 그런 모든 것이 실현된 것처럼 역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은 강한 믿음에 더 잘 반응하고요. 무의식은 언어화에 잘 반응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자신에 찬 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의식에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첫 단계, 첫 단추만을 잘 채우면 되죠. 나머지는 무의식이 알아서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우주의 아카이브에서 끌어다 쓰면 됩니다. 넷째, AM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하루 중 AM 상태에 자주 들어간다면 보다 창조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AM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되고요. 산책, 운동, 음악, 기도, 명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보다 활성화됩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AM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퍼뜩 스치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멋진 아이디어를 잡아낼 수 있고요.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 대단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로피드백이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뇌파 명상치료, 뇌파 신경치료 기계라고도 하는데요. 피드백을 통해서 뇌파를 훈련시키는 기계입니다. 과거에는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10년은 좋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득도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런데 현대에는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4-5달 만에 과거 도인들이 맛보았던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AM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고차원적 의식 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숙제일 수 있습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3년 유지하면 득도에 이른다. 다섯째, AM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위기. 이런 상황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 해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속되는 문제들은 의식 차원에서 전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급작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무의식이 작동한 것이고요. 슈퍼의식이 작동한 것입니다. 서브의식이 작동한 것이고요. 우주의 아카이브가 작동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우선 문제를 종이에 적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2.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토론한다. 3. 문제 해결을 위해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4. 무의식에 맡기고 외식, 산책, 운동을 하든지 다른 일에 몰두한다. 5. 순간 갑자기 해답이 떠오른다. 무의식은 보통 우리가 문제에 100% 집중하고 있을 때 활발하게 일하고요. 무의식은 우리가 다른 일로 바빠서 문제에 대한 집중이 0%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업합니다. 또 무의식은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해 있을 때 활발하게 일합니다. 아무튼 무의식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정확한 기간에 전달해 줍니다. AM은 무의식과 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뇌파 상태인데요. AM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심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경험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해결 방법이 100% 완벽한 것으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손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바로 그거야. 너무 간단하네. 와우, 대단하다. 둘째, 해결 방법은 섬광처럼 나타납니다. 호련히 떠올랐다가 호련히 사라질 수 있죠. 그러므로 반드시 즉각적으로 종이에 글로 적어야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은 항상 메모지를 지니고 다닙니다. 셋째, 해결 방법은 엄청난 기쁨과 에너지를 수반합니다.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들뜨고 행복감을 느끼죠.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천재다. 대단한 자부심이 들어섭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해결하려는 숙제를 일단 마음에 담고 있기만 합시다. 그러면 언젠가 AM이 작동하는 순간 호련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힌두교에 OM이란 상징이 있습니다. OM의 왼쪽은 삼자 모양과 흡사합니다. 삼자의 아래쪽은 꿈꾸는 잠을 상징하고요. 삼자의 위쪽은 각성 상태를 상징합니다. 삼자 가운데에서 옆으로 곡선이 하나 뻗어나가는데요. 꿈 없는 잠을 상징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꿈이 없는 활짝 깬 상태가 유지되는가? 꿈이 있는 잠을 자는 것은 깨달은 상태가 아닙니다. 삼자의 오른쪽 위에는 반달 모양과 점이 있습니다. 반달은 마야를 상징합니다. 마야는 인생은 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꼭대기 점은 초월 상태, 활짝 깬 상태를 상징하죠. 바로 AM을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스승 구르제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성 상태는 깨어있는 수면 상태다. 진짜 깬 상태는 바로
AM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한 것인데요. 5명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슬기로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죠.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가게에 갔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신랑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활짝 깬 상태 AM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